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목록형 월간 일정표를 자동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만들어 두면 평생을 쓸 수 있으니까 참 유용할 겁니다. 자, 그럼 같이 해볼게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자, 여기 월간 측정 출장 일정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출장 가는 사람용이고 우리는 각자 뭐 개인의 다이어리용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스케줄표로 사용해도 좋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여기 리본 메뉴가 좀 보이지 않게 해볼게요. 자, 리본 메뉴 탭 중에 아무거나 따닥 지금 현재 보이는 거고요. 한 번 더 따닥 하게 되면 리본 메뉴가 다 보이지 않죠. 사라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시트가 훨씬 세로로 길게 보이죠. 마우스를 갖다 대고 클릭하면 리본 메뉴가 나타나니까 사용하면 됩니다. 자, 나는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귀찮아. 그러면 다시 따닥 하게 되면 원래 상태대로 리본 메뉴가 고정돼서 보여집니다. 이것도 한 가지 좋은 기법이에요. 지금 이제 시트를 조금 높여서 보기 위해서 자, 2019년 2월이라고 지나간 스케줄표입니다. 근데 이제 2월이 가장 좀 까다롭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2019년 2월로 된 상태에서 할게요. 자, 여기서 3월 봤습니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여기 34, 35, 36행이 자동으로 나타났죠. 자, 이것을 4월로 바꾸면 그렇죠. 30일이 없어졌습니다. 2020년, 2021년, 자, 2월은 뭐가 문제냐면 28일까지 있는 해도 있고 6년이라면 그렇죠. 2024년도에는 29일까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연도와 월만 바꾸었을 뿐인데 이 밑에 내용이 자동으로 있다가 없어지다가 하죠. 자동으로 이렇게 테두리도 나타나고 일요일이면 우리가 좋아하는 일요일이면 태양 아래서 놀아야 되니까 빨간색으로 나타나고 자, 요거 어떻게 하는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리 책과 맞추어서 2019년 2월로 해서 작업을 진행할게요. 자, 여기 B2부터 BC까지는 B2부터 C2까지는 아마도 병합되어 있나 봅니다. 자, 이름 정의부터 하고 갈게요. 이름 정의를 하지 않으면 셀 주소를 자꾸 사용해야 되니까 오늘 여러 가지 복잡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름을 정의하고 가겠습니다. 자, 범위 선택하고 이름 상자를 클릭 그리고 연도니까 한타로 해서 연도 들어갔습니다. 엔터. 다음 월에 대해서는 월 이름. 이름 상자 가서 월 엔터. 그래서 이름 2개 만들었고요. 자, 여기 결과 화면을 보니까 2019년 2월 뒤에 0과 월 글자가 들어가 있죠. 자, 우리가 여기에 날짜를 넣고 요일을 구할 때 날짜라는 게 연도와 월 숫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여기다가 연, 글자, 월 넣어버리면 수식에 사용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표시 형식만 바꿉니다. 자, 셀 선택하고 홈 탭에 표시 형식 사용자 지정. 자, 지 표준은 뭐다? 내 셀에 있는 숫자 그대로 특별한 서식을 지정하지 않은 거죠. 여기 뒤에다가 연, 글자, 추가. 아니면 샵 뒤에 연 해도 좋습니다. 그죠? 유효 숫자 표시하게 하는 거 샵 확인. 그리고 여기는 표시 형식 사용자 지정 셀에 있는 숫자 뒤에 무엇이 월, 글자 들어가게. 훨씬 보기 좋아졌고요. 여기를 보면 2월 뒤에 무언가 우리가 아까 전에 콕콕콕 찍으니까 월이 증가되고 콕콕콕 찍으니까 월이 감소되고 이거 스핀
버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회원가입 확인할 때 많이 넣잖아요. 생년 같은 거 넣을 때. 자, 이 스핀 버튼을 여기다 넣으려면 글자가 조금 왼쪽으로 당겨져야 되겠습니다. 자, 정렬할 때 오른쪽 맞춤을 하게 되면 2월 글자가 셀 오른쪽에 맞춰지겠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서식 중에 들여쓰기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들여쓰기는 우리가 잘 아는 거는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맞춤 방식을 오른쪽으로 전개했기 때문에 들여쓰기 하게 되면 그래요. 왼쪽으로 밀려져 옵니다.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스핀 버튼이 조금 넓다 싶으면 이렇게 들여쓰기를 조금 많이 하고 아니면 적게 하고 적당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2019년은 지금 현재 오른쪽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여기 스핀 버튼을 19년 뒤에다가 넣을 거니까 역시 들여쓰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이거는 들여쓰기 할 필요가 없고 사실은 뭐 하면 된다? 왼쪽 맞춤하면 되겠죠. 그죠? 2019년 왼쪽 맞춤, 오른쪽 맞춤. 자, 그 다음 우리가 드디어 스핀 버튼이란 걸 넣겠습니다. 이거는 윈도우 중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용을 하는 건데 우리 어디에 이 엑셀 시트에도 이런 프로그래밍 할 때 사용하는 도구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어려우니까 하지 않고 가장 많이 사용되면서도 쉬운 것 스핀 버튼만 소개를 할게요. 자, 이 스핀 버튼을 넣으려면 무언가가 더 추가로 해야 됩니다. 뭐냐면 여기 리본 메뉴 탭 중에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필요한 도구들, 개발 도구 탭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없죠? 기본적으로는 없습니다. 엑셀 하는 사람이 프로그램을 많이 안 하니까. 자, 그런데 나는 필요해 라면 여기에 추가를 해줘야만 스핀 버튼을 넣을 수가 있어요. 자, 리본 메뉴 내용을 수정하고 싶을 때는 리본 메뉴 빈 곳에 자, 적당히 빈 곳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누르면 여기서도 뜨죠? 여기서도 뜹니다. 비어있는 곳에 가서 오른쪽 단추를 눌러서 빠른 실행 이거 아니고요. 자,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 클릭하게 되면 오른쪽에 지금 현재 내 리본 메뉴에 나타나 있는 것 체크, 없는 것은 체크 오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개발 도구 없죠? 클릭해서 나오게 해 주시오입니다. 그리고 확인. 어때요? 여기 개발 도구가 추가가 되었죠. 자, 지금 이게 고정이 안 되어 있어서 다시 더블 클릭해서 고정했습니다. 자, 개발 도구가 들어왔고 이제 개발 도구 넣어 볼게요. 자, 여기 굳이 클릭 안 하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일단 나는 여기 클릭하고 시작할게요. 자, 개발 도구에 가서 여기에 삽입해 주세요. 무엇을? 어떤 컨트롤을. 그 중에서 잘 골라야 됩니다. 요게 바로 스핀 버튼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스크롤 하는 거 있죠? 오른쪽에 보이는 거. 이 스크롤 막대입니다. 그림이 비스무리해서 잘못 넣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요거 아니고 네 번째 거 스핀 단추 넣어야 됩니다. 클릭. 그리고 마우스를 워크시트에 가져오니까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바뀌었죠. 플러스 기호로. 자, 이때 주의사항 한 가지가 있는데 자, 드래그를 할 때 셀의 경계선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자, 내가 2019년 옆에 여기다가 놓을 거잖아요. 자, 일부러 여기 위에 경계선에 닿이게, 그리고 오른쪽 경계선도 닿이게, 그리고 아래쪽 경계선도 닿이게 이렇게 해서 손을 탁, 야, 조금만 더, 야, 손을 탁 놓으니까 들어왔습니다. 자, 이게 바로 스핀 버튼인데 이렇게 우측, 우측, 상측, 하단 닿이게 한 이유는 얘를 느리거나 좁혔을 때 어떻게 돼요? 스핀 버튼도 같이 크기가 줄어들거나 늘어나죠. 이렇게 되는 거는 경계선을 서로 닿이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너무 작게 해서 셀 안에 포함되게 해버리면 자동으로 커지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서만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내가 여기 아무리 여기 삼각형을 눌러도 연도가 변하지 않죠. 서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여기를 클릭했을 때 이 연도의 값이 일씩 증가하거나 일씩 감소하게 하려면 직접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자, 설정하는 방법은 얘를 선택하면 되는데 얘를 선택하려니까 자꾸 손가락 내가 농담으로 손가락이라고 잘 그러는데 손가락이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하이퍼링크. 자, 이 손가락이 나타나니까 선택을 하고 싶다면 특별한 선택은 외워두면 좋습니다. 파워포인트 같은 데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이퍼링크 설정되어 있는 곳을 선택할 때 그냥 선택하면 링크 설정된 곳으로 이동이 되죠. 컨트롤 클릭을 하게 되면 선택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개발도구의 속성에 가보면 개발도구의 속성을 클릭하니까 컨트롤 서식이 떴는데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곧바로 컨트롤 서식화도 좋습니다. 자, 여기서 현재 1년도에 여러분은 뭐 했어요? 나도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내가 이전 생에 태어났었다면 사람이었을까? 자, 현재 값, 뭐 이거는 정하기 나름입니다. 2020으로 해볼게요. 최소값, 이미 지나간 연도지만 내가 뭔가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2000년도 이전까지는 뭐 굳이 안 해도 되겠죠. 필요하다면 해도 좋습니다. 2000년. 그리고 최대값 2050년. 2050년까지 내가 살아있을는지 모르겠네요. 요즘 태어나는 아이들은 기대 수명이 150세라고 하던데 그렇다면 나도 충분히 살아있을 것 같은데 여하튼 2050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증분. 자, 여기에 삼각형 아이콘 클릭할 때마다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양 얼마로 할래? 이겁니다. 연도가 1년씩 증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1입니다. 2000년도부터 2050년도까지 일씩 증가되게 하는 스핀 버튼을 만드시오. 인데 그 다음 중요한 게 바로 셀 연결입니다. 좀 전에 아무리 클릭을 해도 연도가 바뀌지 않았죠. 서로 연결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집에도 스위치가 있는데 스위치를 누르면 그 스위치와 연결된 전등이 불이 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여기 셀 연결할 때 이렇게 찍어줘도 돼요. 그죠? B2라고. 그러나 우리 이름 정의하고 왔잖아요. 만일에 다른 시트에 있는 건 사실은 뭐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연도 셀과 연결해 주라. 의미적으로 더 쉽게 이해가 되죠? 확인. 자, 이제 한번 해볼까요? 다른 데 찍으면 선택 해제될 거고 그렇죠. 늘어나고 줄어듭니다. 자, 그렇다면 오른쪽에 월에 대해서도 스핀 버튼 충분히 혼자 넣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기능 더 해보죠. 자, 이 스핀 버튼을 컨트롤 클릭해서 선택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파워포인트도 마찬가지고 우리 엑셀에서도 무엇을 삽입 도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필요한 도형들을 얼마든지 파워포인트처럼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도형을 그냥 드래그하면 이동이고 컨트롤 드래그하면 복사고 그리고 쉬프트 키를 누르고 가면 수직이나 수평으로만 움직여 지금 옆으로 안 가죠. 수직으로나 아니면 수평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게 쉬프트 키 누르고 드래그 하는 건데 컨트롤 키 누르고 쉬프트 키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컨트롤은 복사, 쉬프트 드래그는 수직, 수평. 그래서 똑같은 위치로 옆으로 가면서 도형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자, 요것을 또 다르게 두 개 다 지워버렸네요. 자, 내가 이 도형과 똑같은 거 하나 더 만들고 싶어. 이랬을 때 우리 복제 컨트롤 D 눌러버리면 컨트롤 C, 컨트롤 V 할 필요도 없고 아주 편하다. 예전에 한번 설명한 적 있었습니다. 자, 얘도 컨트롤 클릭해서 스핀 버튼을 선택했죠. 그리고 컨트롤 D 누르니까 복제. 그리고는 얘를 오른쪽에 경계선에 맞물리게 다이게 쓱 갖다 놨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처음부터 만들어도 되고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얘는 월이니까
1부터 12월까지만 있죠. 그러니까 컨트롤 서식 창에 가서 값을 지정하겠습니다. 현재 값 보통 1월부터 시작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1월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최소값도 1월이죠. 최대값 12월까지 일씩. 그런데 연도와 연결하면 안 되겠고 월, 이 to와 연결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자, 요건 엑셀에서 오류 같아요. 복제를 하고 여기를 바꿨더니 여기가 1년으로 바꿔버렸죠. B2가. 아무거나 찍으면 아마 이렇게 연도가 바뀔 겁니다. 아니면 여기다가 직접 2019 언제 클릭하겠습니까? 너무 힘드니까. 자, 2019년 2월 만들어 놓고 진행하겠습니다. 요것만 해도 여러분이 나 요거 충분히 필요할 때가 많겠어? 란 생각이 들죠. 이제부터는 이제 여기 스케줄표를 만들기 위해서 일하고 요일 1일부터 28일까지 그리고 각 해당 요일이 자동으로 변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1에는 1 그리고 2, 1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두 개를 미리 넣고 진행을 하면 우리가 최고로 긴 날짜는 32일까지 있죠. 자, 지금 내가 지금 드래그 하니까 마지막이 30, 31까지 나왔을 때 손을 놓습니다. 지금이 2월이라고 28일까지만 넣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30도 있고 31일도 있잖아요. 월에 따라서. 그래서 최대 마지막 날짜까지 입력. 다음. 자, 여기가 19년 2월 1일이면 금요일이래요. 그런데 19년 3월이면 무슨 요일일까요? 금요일이에요. 어떻게 알았을까? 2월은 28일까지밖에 없으니까 다음 달의 1일 또 요일이 똑같이 시작하죠. 자, 연도와 월에 따라서 1일의 요일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직접 금 이렇게 입력을 한다면 그때그때 내용이 자꾸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바뀌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여기 요일이 해당 연도 월 일에 맞는 요일로 자동으로 바뀌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 C6를 날짜로 바꿀 거예요. 자, 날짜를 만드는 함수 기억납니까? 무슨 함수? date 함수. date 함수는 인수로 무엇을 받나요? 연도, 월, 일 세 가지를 받죠. 자, 이 요일은 자, 여기는 요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날짜로 만들 거예요. 어떤 날짜냐면 B2 연도, E2 월, B6 일. 그러니까 연도, 콤마, 월, 콤마, 일. 일은 지금 B6에 있잖아요. 자, 선택 잘 안 되면 클릭해서 되면 되는데 안 되면 가까운 거 가서 키보드를 이용해서 이동하라 했습니다. B6 그리고 괄호 닫기 이렇게 해주면 연도와 월이 바뀌면 날짜도 자동으로 바뀌겠습니다. 엔터. 자, 금요일인가 봐요. 그리고는 따닥 더블 클릭하면 밑에까지 쭉 요일이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 준비 파일에 원래는 요일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날짜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도 표시 형식을 내가 빼고 와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온 것 같아요. 자, 원래는 기본적으로 표시 형식이 사용자 지정이 아니라 만일에 일반이었다. 그렇다면 날짜에 대한 시리얼 넘버 나온다고 했었죠. 하루가 지날 때마다 날짜가 1일씩 늘어나죠. 43,497, 890 이렇게. 자, 그렇다면 이거를 날짜로 만들어 보면 자리가 부족한가 봐요. 조금 넓혀 볼게요. 따닥 했더니 그렇죠. 2019년 2월 1일 이렇게 날짜로 바뀝니다. 자, 이 상태에서 월을 3월 그죠? 네, 연도 따라 자동으로 바뀐다. 우리 많은 거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 날짜가 원하는 게 아니고 날짜에 해당하는 요일을 원하잖아요. 요일을 구하는 함수가 따로 있습니다. weekday 함수를 이용해도 되죠. 하지만 날짜의 표시 형식을 범위를 잡아서 하겠습니다. 날짜의 표시 형식을 지정할 때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중에 뭐가 있었다? 요일에 해당하는 이름을 Sunday, Monday 영어로 표현할 수도 있고 월요일, 일요일 우리나라 한글로도 표현할 수 있었죠. 기억납니까?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정하러 갈게요. 자, 사용자 지정에 가서 형식을 뭐로? AA 대문자 되어 있네. 상관없지만요. 자, A를 4개 하면 요일까지 붙는데 한 개 줄이면 축약형으로 보여주죠. 그래서 Sunday 같은 경우는 Sun. 우리는 여기 한글이니까 AAA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글로 표현하는 거 AA는 정말 많이 이용이 돼요. 외우기 바랍니다. 확인. 그렇죠. 요일이 나왔습니다. 조금 줄일게요. 자,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했느냐? 많이 했습니다. 자, 이거 조금 한 번에 한 화면이 다 보이게 하기 위해서 조금 줄이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25일까지 정도만 한번 숨겨볼게요. 숨기기. 그럼 한꺼번에 다 보입니까? 네, 그렇네요. 자, 이 상태에서 자, 2월은 31일까지가 아니라 28일까지만 있잖아요. 그런데 31일까지 화면에 보이면 이상하겠죠. 깔끔하게 내가 강제로 지워도 되긴 돼요. 이렇게. 그죠? 그러나 결국 내가 손으로 작업을 해야 되니까 완전 자동화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자, 자동으로 있고 없고가 결정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한다? 조건부 서식을 이용할 겁니다. 자, 이 조건부 서식을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오늘은 무슨 작업을 하고 가느냐면 여기 해당 월의 마지막 일을 구하는 수식에 말일 이름을 정의하시오. 수삭 된 것 같네요. 수식에 말일 이름을 정의하고 간다. 자, 이 말일 이름이 상당히 많이 이용이 될 겁니다. 왜? 말일까지만 보이게 해줘. 말일이 지났다면 화면에 보이지 않게 해줘. 이렇게 등등 이용이 될 거라서 이 말일을 구하는 수식을 작성을 하고 거기다가 수식의 이름을 정의하는 겁니다. 우린 지금까지 셀 선택해서 연도 이름 정의하는 거 해봤잖아요. 그런데 수식에도 는으로 시작하는 수식에도 이름을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특징이 있냐면 수식의 값이 바뀐다. 이름은 고정인데 값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에 활용을 할 거냐면 말일이라는 요 이름에다가 수식을 하나 만들 겁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2019년 2월이라면 말일이 28일이 되고 2019년 3월로 변하면 말일이 31이 되고요. 2019년 4월이 되면 말일이 자동으로 30으로 그리고 2월은 특별한 달이 있죠. 윤년인 해에 2월은 29일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달의 마지막 일이 이 4개 중에 하나가 되도록 이름은 말일 똑같은데 이 연도와 월 값에 따라서 말일이 자동으로 바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알면 엑셀 작업하기 상당히 편하고 좋아집니다. 그러면 이름 정의하러 가볼게요. 자, 이름을 정의하기 위해서 설명할 게 좀 있습니다. 자, 연도의 월의 마지막 일을 구하는 수식은 뭘까요? 인데 여기 구해져 있어요. 좀 이따가 오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수식에 일단 수식을 구하고 나면 수식의 이름을 정의할 겁니다. 자, 2020년 5월의 말일을 구하는 수식은 뭘까? 이겁니다. 자,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엑셀에서는 데이터 함수도 있고요. 그죠? 데이트, 날짜 구해준 데이터 함수도 있고, 데이 함수도 있고, 이어 함수도 있고, 데이트 diff도 있고 많은데
2020년 5월의 마지막 일은 얼마야? 물었다면 30일. 2월은 29일까지겠죠. 6년이니까. 이걸 알려주는 함수가 없습니다. 없지만 내가 직접 만들어서 수식을 만들어서 써보자 이겁니다. 자, 불행이 없으니까. 자, 머리를 조금 쓰는 거죠. 자, 내가 2020년 5월의 말일을 알고 싶다. 그래야지 아까 전에 2020년 5월이었다면 달력이 스케줄표가 31일까지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걸 구하려고 자, 5월의 마지막 일은 6월 1일보다 하루 전인가요? 맞죠? 5월의 마지막 일, 5월의 마지막 일은 그 다음 달 6월 1일보다 하루 전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해서 수식을 구할 겁니다. 자, 지금이 5월이라면 다음 달의 1일은 어떻게 구합니까? 수식은 데이트 함수를 써서 연도 2020년이고 5월보다 한 달 뒤죠. 6월. 그리고 1일이니까 1 알고 있으니까 그대로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트 함수에게 2020년 5 더하기 1월에 1일은 며칠이야? 2020년 6월 1일이죠. 자, 이것보다도 하루 전날이 무슨 날입니까? 5월의 마지막 날짜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빼기 1 하면 5월 31일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뭡니까? 요거 31일이에요. 그러면 이 31일은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이 날짜의 마지막, 이 날짜의 1에 해당하니까 이것이 지금, 그죠? 여기다가 앞에 무슨 함수? day 함수 사용하면 되겠네 입니다. 자, 내가 여기에 왜 5 더하기 1 썼는지 이해가 됩니까? 이거는 우리가 좀 전에 지금 현재 연도 그리고 지금 현재 월. 그래서 이 연도와 월만 알면 데이트 함수로 그 다음 달의 1일 전날의 마지막 일을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여기 수식을 보면 그쵸? 2020년 6월 1일 이것보다 하루 전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수식을 도출해 낼 줄 알아야 엑셀을 잘 하게 되는 거죠. 엑셀을 잘한다기보다는 엑셀을 제대로 응용하는 거죠. 써먹는 것. 그 다음 day C6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여기에 적어놨네요. 여기 글자 색깔을 바꿔 보면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요 날짜에 1을 빼서 1을 찾아내시오. 자, 근데 이 수식을 우리가 조건부 서식에 써먹어야 되거든요. 그럼 조건부 서식에서 수식 만들 때마다 day, date 더하기 빼기 1 귀찮죠? 힘들겠죠? 그러니까 아예 요 수식에 대해서 이름을 정의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팁입니다. 복잡한 수식에 대해서 이름을 정의해야 된다면 반드시 내가 개인적으로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반드시 셀에서 수식을 미리 입력을 해서 제대로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 이름 정의를 하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엑셀에서의 이름 정의 기능에 가면 이 수식 작성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해보면 알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어떤 수식에 대해서 이름을 정의하고 싶다면 수식을 시트 셀에서 먼저 입력해서 맞는지 확인부터 하고 그리고 이게 하나 빠졌네 사실은 수식을 복사합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따로 입력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할게요. 아니면 직접 입력하면 되지만 자
글자 색깔 때문에 안 보이니까 여기서 복사할게요. 요 수식, 는부터가 수식입니다. 컨트롤 C 복사하고 이스케이프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월 일정표로 다시 돌아왔고요. 이제 이름 정의하겠습니다. 수식, 이름 정의, 클릭. 자, 이름을 뭐라고 정의하느냐면 말일. 요즘은 말일을 많이 쓰지 않지만 아주 옛날에는 라떼인가요? 아주 옛날에는 말일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카드값 같은 거 말일에 다 결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말일이 중요하긴 해요. 자, 말일. 그리고 통합문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게. 참조 대상. 자, 이 참조 대상을 지우고 좀 전에 수식, 데이 함수, 데이트. 자, 내가 커서를 이동하려고 좌우 화살표 키를 눌렀더니 역시 셀 참조로 바뀌죠.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특히 수식이 길면요. 칸이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정말 힘듭니다. 컨트롤 V 복사하고 왔죠. 자, 수식을 넣고 그리고 확인. 자, 이 수식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여기서 확인해 봐도 되죠. 는 그리고 말일 어때요? 28일이라고 툭 튀어나오죠. 요게 바로 수식을 이름 정의로 해놓으면 상당히 편한 이유입니다. 이걸 어디다가 쓸 건데 이거 하려고요. 이제 남은 세 가지입니다. 수식을 이용한 족구무 서식을 이용해서 자동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우리는 잠시 복습 간단히 하고 갈게요. 자, 수식을 이용한 족구무 서식의 원리. 자, 불량률이 4% 이상인 직원의 정보만 셀을 회색으로 약간 청색이 나다죠. 청회색으로 색칠하시오. 여기 보니까 이대로 가면 안 될 사람. 하지만 이대로 가면 안 되는 사람. 요 두 사람에 대한 정보가 회색으로 자동으로 칠해져 있다. 그죠? 자, 이때 우리가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범위를 잡았을 때 범위 시작 셀을 활성 셀이라 하고 이 활성 셀에만 조건 수식을 적는다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셀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표시해놓은 이 수식이 자동으로 옆으로 아래로 복사되기 때문에 무엇을 조심해라? 상대 참조여야 하나? 절대 참조여야 되나? 조심하라 했습니다. 자, 확인 한번 해보죠. 자, 확인하는 방법 한 행 아래로 한 행 옆으로 확인하면 되더라. 이미 사실 나는 답을 적어 놓고 온 거죠. 자, 여기에 나미는 언제 색깔이 청회색으로 될까? 나민의 불량률. 미인인데 또 능력도 있나 봐요. 불량률이 좀 낮죠. 불량률. 나의 불량률은 D2에 있다. 내 불량률이 4% 이상이면 나 청회색으로 변해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 달러 표시가 왜 앞에만 붙었지? 뒤에도 붙을 수도 있고 아예 둘 다 안 붙을 수도 있고. 자, 이 수식이 아래로 내려오면 여수정은 언제예요? D3가 4% 이상일 때잖아요. 자, D2가 한 행 내려오면 D3이 되니까 오케이 맞았고 그 다음 옆으로 가봐야 되겠습니다. 옆으로 갔을 때 달러가 붙어있기 때문에 D2죠. 여전히 이 셀은 여전히 D2가 4% 이상이면 색깔이 변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앞에만 붙어야 된다. 자, 이것을 알고 이제 조건부 서식 작업하러 갑니다. 갑자기 이 말이 하고 싶네요. 가자. 보통 내가 실습 수업할 때 학생들이 자꾸 안 가고 빨리빨리 안 가고 있으면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제 가봅시다. 3개만 하면 끝납니다. 자, 첫 번째로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일요일이면 여기 그림을 보니까 빨간색 글자를 표시해주고 그리고 색깔도 회색으로 칠해주는 거죠. 우리가 언제가 일요일인지 빨리빨리 표시나게. 자, 이거를 내가 수작으로 범위 잡고 색깔 빨갛게 했다. 근데 2019년 3월로 바뀌었다. 1일이
3월은 똑같다 하죠. 4월 되니까 일요일이 바뀌었다 하죠. 수작업으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자동으로 하게 하겠습니다. 자, 이때 범위는 어떻게 잡아야 된다? 지금 1일부터 마지막 일까지 이 전체에 대해서 회색 칠, 일요일이면, 그리고 글자 색깔은 빨강색 가게 하는 거니까 범위 잡았고, 활성셀은 누구다? B6이다. 홈 탭의 조건부 서식, 우리가 수식을 이용하려면 무조건 세규칙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이용한다? 어떤 수식이 참이라면 서식이 자동으로 지정되게. 그럼 어떤 수식? 는 입니다. 자, 이 B6 셀은 언제 색깔이 회색이 됩니까? 이 날짜의 요일이 일요일이면이잖아요. 자, 여러분 설마 이 셀에 들어있는 값이 글자 금이라고 생각하진 않겠죠. 이거 표시 형식에 의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얼마 들어있습니까? 2019년 2월 1일이라는 날짜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조건을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이 날짜의 요일이 1이라면 이잖아요. 그러면 이 날짜의 요일이 일요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지? 예전에 weekday 함수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이런 함수가 살았답니다. weekday 함수가 있는데 여기에 날짜를 인수로 주면 얘가 뭘 알려줘요? 너 일요일이야, 월요일이야, 화요일이야, 수요일이야, 목요일이야, 금요일이야, 토요일이야 를 숫자로 알려줍니다. 7까지 요일이 7개 있으니까. 근데 여기 인수를 생략하면 미쿡식이라서 첫 번째 숫자 1이 너 일요일이야, 두 번째 숫자는 너 월요일이야 를 알려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날짜가 일요일이라면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위크데이 날짜의 결과값이 얼마라면 1이라면 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수식을 적어야 되겠죠. 수식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활성셀이고 지금 어떤 수식을 정해줘야 되느냐면 조금 위에가 비어 있으니까 여기다 해볼게요. 자, 이 수식이 참이면 어디 weekday 날짜가 지금 C6에 들어있잖아요. C6에 weekday 함수를 적용했더니 일요일이야. 이 조건을 만족하면 색깔을 회색으로 칠해라고 할 건데, 자, 좀 전에 복습하고 왔죠? 이 조건 수식이 아래쪽으로도 옆으로도 복사됩니다. 자, 이 수식이 아래쪽으로 내려온다면 날짜도 다음 행으로 내려오니까 6은 상대 참조가 맞아. 그런데 이 수식을 오른쪽 옆으로 가게 되면 위크데이 안에 들어갈 날짜가 오른쪽으로 밀려야 됩니까? 여전히 여기여야 됩니까? 여전히 C열 그대로여야 되죠? 달러 붙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식 넣어 볼게요. 자, weekday 함수 마우스로 쿡, 여기가 딸딸 자동으로 붙습니다. 그죠? 조건부 서식을 지정할 때는. 그래서 펑션 키 F5 두 번 눌러서 앞에만 달러 붙게 하고, 여기가 얼마라면 1이라면, 자, 우리가 1이라 좀 외우기 쉽네요. 1이라면이 1 요일이라면 되니까. 자, 서식 가서 채우기 색깔 연회색, 너무 진하면 보기 싫으니까 연회색 하고, 글꼴에 가서 글자 색깔 빨간색, 여기 나오는 요 빨간색이 조금 많이 좀 빨갈 것 같아요. 빨강색
너무 튀는데 여하튼 그냥 두겠습니다. 확인. 서식 보이고요. 확인했습니다. 오, 제대로 됐네요. 네? 네. 자, 요 상태에서 지금 여기는 이상하죠? 숨겨져서 그렇습니다. 19행, 31행 사이가. 자, 그 다음 일단은 여기에 시트에 눈금선이 있으니까 좀 보기 좋지 않잖아요. 우리는 눈금선 없애는 건 미리 잘 하고 왔어요. 보세요. 나는 눈금선 없애는 거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눈금선 넣어놨습니다. 만약 여러분 여기 없죠 지금. 그러면 어디 가면 있어요? 눈으로 보는 곳 보기에 가보면 눈금선. 자, 이 눈금선을 저기 위에 올리고 싶다면 어떻게 한다더라? 여기 메뉴에서 마우스 우클릭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 나는 이미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희리끼리하게 보이는 겁니다. 자, 눈금선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이제 깔끔해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깔끔해진 건 좋은데 여기 선이 없잖아요. 그죠? 이거는 표로 갈 수 없겠죠. 자, 오른쪽처럼 이렇게 선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선 말입니다. 28일까지만 2월이라면 28일까지만 있어야 되잖아요. 29일은 없어야 돼. 이거 어떻게 자동으로 하지? 또 3월이면 31일까지 늘어나야 되겠죠. 자, 요거를 우리가 하고 와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일 이름을 정의하고 간 이유가 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선을 그릴 텐데 이 선을 어떤 경우에만 선을 그려요? 이 날짜가 여기 이 일이 말일 28일이 말이죠. 지금 19년 2월 말일보다도 작거나 같으면 이 2월에 있는 날짜이면 선을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안 그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조건부 서식을 만들어야 될 텐데 역시 범위를 이렇게 잡는다면 활성셀 얘겠죠. 자, 얘 있잖아. 너 언제 이렇게 셀 테두리가 그려져야 돼? 조건 수식 어떻게 적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숫자 B6죠. B6가 말일보다 작거나 같으면 와우, 우리가 좀 전에 말일을 열심히 하고 왔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day, date 빼기 1 수식을 안 써도 되는 겁니다. 의미도 정말 쉽겠죠. day, date 이렇게 써놓으면 누가 보고 이거 뭐지? 이 수식이 의미하는 거야?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말일보다 작거나 같은 날짜, 유효한 날짜면 테두리를 그리라는 거구나.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이 조건 수식이 옆으로 그리고 아래로 복사가 되죠. 자, 옆으로 복사가 될 때 언제나 이 1을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B열은 고정. 2일, 3일, 4일, 5일은 내려와야 되니까 상대. 정말 혼합 참조가 많이 이용이 되죠. 절대 권력을 가진, 돈을 가진 절대 권력 가진 사람은 앞서 나가더라. 앞에 붙는 혼합 참조가 많이 이용된다 했습니다. 자, 넣어 보겠습니다. 범위 여기서부터 클릭, 쉬프트 클릭 또는 어떻게든 범위를 잡고요. 홈 탭 갑니다. 조건부 서식, 세규칙, 수식을 이용해서 그리고 여기 자 어떤 수식이 참이면 이 셀에 있는 숫자 F4 2번이 작거나 같다 말 1이라면 테두리 넣어야 되죠. 서식 클릭하고 테두리에 와서 자 테두리 종류 이것도 사실은 조금 굵어요. 그러나 이거 하겠고 그리고 색깔은 뭐 검정을 하면 너무 진하니까 이렇게 좀 진한 회색 정도로 그리고 여기 예전에도 설명했었죠. 넣고 지우고 아니면 바깥 테두리로만 윤곽선 넣어주세요.
근데 우리는 이것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각 셀마다 서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전체의 일반적인 테두리하고 틀려요. 각 셀마다 테두리 다 넣는 겁니다. 확인. 그리고 확인. 와우. 뭔가가 돼가죠. 자, 3월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렇죠. 31일까지, 4월 30일까지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많은 걸 했죠. 자, 2월까지.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제일 보기 싫은 거 뭡니까? 이거요. 있어서는 안 되는 내용이죠. 이거를 강제로 지우지 않고 자동으로 지우는 방법은 뭘까? 자, 이때는 fake 써야 됩니다. 속임수를 써야 한다. 여기에 내용을 지우는 거는 조건부 서식에 살 수 없어요. 시트의 셀 내용을 없애버리면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안 보이게, 우리 마술사처럼 얘들이 안 보이게 하는 겁니다. 자, 검정 글자를 안 보이게 하는 방법 여러분 눈치챘을 것 같아요. 사실 내가 앞에서 여러분 설명할 때 이 수업과 관련된 내용이 또 있었습니다. 어떤 것? 말일 수식 처음에 내 여기 글자 여러분한테 안 보이게 해줬죠. 분명히 내용은 있는데 글자는 안 보이죠. 왜? 흰색 글자라서. 그럼 어떻게 페이크 이용하는지 알겠습니까? 글자 색깔을 뭐로 바꿔준다? 흰색으로.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여기 2월 31일이 일요일이라서 빨간색 글자이고 회색 칠까지 되어 있잖아요. 자, 얘들을 좀 강제로 볼게요. 얘들을 강제로 글자 색깔을 희게 한다면 얘들은 제대로 속임수가 먹혀 들어가는데 얘들은 지금 안 되죠. 지금 이건 조건부 서식이라서 그렇고 사실 조건부 서식이 들어있기 때문에 글자 색깔이 안 변하는 거예요. 얘가 흰색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색에 흰색 글자가 보이겠죠. 이렇게 회색 칠해져 있는데 글자 색깔을 흰색으로 해서 어더더더더 하면 이렇게 보이겠죠.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색 칠을 없애주는 거로는 해결이 안 된다. 왜? 만약 이 회색 칠을 없애주면 투명하게 되니까 되나요? 투명하게 되면 흰색이 아마 슬쩍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엑셀이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 여기 우리가 저번에 같은 셀 하나에 대해서 조건부 서식을 여러 개 지정했을 때 충돌이 일어나면 맨 위에 있는 우선순위 가장 높은 게 적용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서식도 마찬가지인데 서로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충돌이라는 거는 서식에 있어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거는 다 계속 적용이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얘가 지금 일요일이라서 색깔이 회색으로 칠해졌잖아요. 그런데 말일인 28일보다 크다고 해서 글자 색깔을 흰색으로 주고 셀 색깔을 투명으로 해버리면 기존의 색깔을 없애고 투명을 하는 게 아니고 투명이니까 원래 있던 색깔이 보이는 거죠. 좀 그래픽적인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회색 위에 투명한 필름을 깔면 덮으면 회색이 그대로 보이는 것처럼 회색이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흰색으로 바꿔주지 않으면 여기 회색은 그대로 남게 돼요. 말이 나온 김에 같이 한번 해보죠. 여기 데이터는 그대로 살리고요. 자, 컨트롤 Z에서 돌아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투명의 효과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요번에는 셀 서식을 줄 때 전부 다 범위를 잡을 이유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모든 월의 마지막 일이 28일까지는 다 있잖아요. 최소가 28일이죠. 그러니까 이 시트상에서 보이지 않게 페이크를 써야 되는 거는 29일부터인 거니까 무조건 34행부터 최대 31일 있는 행까지겠죠. 여기까지만 범위 잡고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다 해도 상관없어요. 결과는 똑같이 나오겠지만 자, 여기를 범위를 잡고 무슨 조건을 주면 되겠습니까?
현재 여기에 1이 말일보다 크다면 사라져 로 설정하는 겁니다. 자, 홈 탭, 조건부 서식, 규칙, 새 규칙 역시 수식을 사용해서 그리고 어떤 수식은 이 셀, 그죠? 34행에서는 이 날짜가 역시 딱 봐도 그렇죠? 앞에 것만 달러 붙어야 됩니다. 행이 바뀌면 30, 31일로 바뀌어야 되고 옆으로 가도 언제나 29일이어야 되니까 이 값이 크다 얼마 말일 그러면 시트에서 없어져야 되죠. 서식. 자, 여기 색 없음 되어 있습니다. 투명한 거죠. 흰색이랑 투명한 거는 틀립니다. 여러분이 시트에서 흰색을 칠해버리면 셀 구분선이 안 보이는 거 잘 알죠? 자, 색 없음 그대로 두고 해볼게요. 글꼴에 가서 좀 전에 얘기한 대로 페이크 쓴다 했습니다. 글자 색깔을 자동이라 하면 엑셀이 알아서 정해주는 색깔이 자동입니다. 내가 강제로 검정, 강제로 흰색. 자, 우리 흰색, 이건 회색입니다. 여기가 흰색 아니에요. 자, 흰색, 그리고 확인,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자, 볼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확대해 볼게요. 여기 보입니까? 31, 1. 잘 보니까 흰색 글자가 보이죠? 이거는 우리가 맞게 한 거예요. 뭐가 문제냐면 회색이 흰색으로 안 바뀌었잖아요. 아까 내가 얘기한 거 알겠습니까? 기존 색깔에 투명하게 하다 보니까 투명 필름을 얹는 거니까 색깔이 그대로 보인다. 그러면 이 회색을 흰색으로 바꾸려면 좀 전에 조건부 서식을 어떻게 고치면 되겠습니까? 흰색으로 칠해야 되겠습니다. 갑니다. 우연찮게 조건부 서식 수정하는 것까지 갑니다. 이제 다 됐습니다. 자, 조건부 서식 규칙 관리 가서 좀 전에 자, 여기 보입니까? 우선순위 일요일이면 빨갛게 회색으로 그리고 말일보다 작을 때만 테두리 넣어줘. 그리고 없는 날짜는 화면에서 사라지게 해줘. 자, 이 첫 번째 말일보다 클 때 규칙 편집 가서 서식을 어떻게 해요? 채우기가 색 없음이 아니라 있던 색깔 위에 흰색을 칠해서 없애는 겁니다. 흰색 확인, 확인, 적용 한번 눌러볼까요? 내가 잘못됐으면 적용 누르고 잘못됐으면 다시 고치면 되니까 적용 어떻게 됐습니까? 깨끗하게 지워졌죠? 확인. 자, 이제 우리 다 했습니다. 2020년 2월 29일까지 있죠. 그리고 3월, 4월, 5월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작업한 상태에서 뭐 나의 다이어리 아니면 스케줄표 그리고 여기는 뭐 합치든지 아니면 다른 내용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아마 이 작업을 해보고는 엑셀에서의 수식을 이용해서 자동화하는 게 이렇게까지 되는구나. 그리고 스핀 버튼을 이렇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중요한 거는 수식이라는 걸 이름으로 정의해 두면 수식은 그대로인데 변화되는 값을 사용할 수 있겠구나. 입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마칠게요.